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간다. 진사로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2024년 11월 14일에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어, 이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오늘은 이 해설 강의 듣고 푹 쉬시고, 또 이제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시험이 뒤이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한국사 영역의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1번부터 보시죠.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먹도끼, 승배, 찌르개 등 뗀석기를 사용하던 가시대예요. 자, 제가 닷새 전에 그 D-5 베스트 20 한국사 콘텐츠를 올리면서 1번 문제는 반드시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죠. 거기서 말씀드리기를 뗀석기가 나오면 구석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이동 생활하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 나오죠? 바로 5번입니다. 자,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거는 그 고구려 때는 소수리망, 그다음에 신라의 버풍왕, 율령 반포하신 분들이에요.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였다. 이건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청동기 시대죠. 고추나 인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한 거는 조선 시대 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후기에 농업이나 경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거로 봤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온 게 좀 아쉽네요. 자, 2번.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화에 대한 건 사실 제가 많이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자, 제왕운기라는 가 시대의 이승유가 쓴 역사시 나와 있죠. 여기 잘 읽어보시면 시대를 찾을 수는 있어요. 이제 학원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부터 가 국가의 충렬왕까지 서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충렬왕이 어느 왕인지를 알면은 이 나라가 나올 겁니다. 이 충자가 들어가는 왕은 고려시대 원간섭기에 그 왕실 관제가 격화되면서 붙은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갈 국가는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 자, 고려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역시 조금 어렵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고려 시대의 대학교 교육기관의 이름이 뭐냐면 국자감이에요.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이 북학론은 북벌론을 넘어서서 이제 청나라를 정벌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나왔던 이런 움직임이고, 유경공원이 설치된 거는 이제 1880년대의 개항기, 우리나라의 국립 근대적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선어학회가 결성된 건 그 193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셨던 박은식 선생이 쓰신 책이에요. 자, 3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찬찬히 읽어야 됩니다. 꽤 어렵습니다.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표를 올렸는데 우리와 가는 모두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서로 예정을 굳건히 존중하였다. 자, 그래서 쭉 읽다 보시면 이제 고국 원왕 나오고 우리의 선조께서 평양성을 공격하여 쇠를 죽였습니다. 이 쇠가 고국 원왕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평양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바로 백제예요. 계로왕이 백제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읽다 보시면 가가 백제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백제와 가가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시면 바로 나와요. 지금 가의 연, 장수왕이 죄가 있어 나라는 엉망이 되었다. 자, 장수왕이 가의 왕이죠. 따라서 이 가에 들어갈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 가는 고구려예요.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건 D-30 컨텐츠에서는 고구려를 말씀드렸는데 그 베스트 20 최근 닷새전 컨텐츠에서는 고구려는 이제 뺐어요. 이제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예, 죄송하죠. 자, 어쨌든 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건데 이 선지도 꽤 쉽지는 않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고 그다음 평양성을 이제 저기 수도로 삼았죠. 장수왕 때 도읍지로 옮겼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개혁 정책을 실행했다든지 이런 게 있고 7세기 들어서 그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던 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리고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던 게 안시성 전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은 있죠. 수의 침략을 막아냈다라는 건데 이게 을지문덕 요 장군께서 벌이셨던 살수대첩입니다. 지금의 그 청천강 지역이에요. 이 살수대첩이 이제 3번에 대한 설명 정답이고, 자,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개항기 때 일본에 갔던 외교사절단을 말합니다. 도병마사는 고려 때 있었던 그 최고 권력 회의였죠. 그 다음에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이거는 조선의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말하는 거고, 대가야를 정복한 거는 신라, 특히 진흥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관가야는 버풍왕이고요. 자, 4번.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이 시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알 수 있겠지만 무신 정권 시기입니다. 무신 정변에 의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고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권력을 잡았던 시기. 자, 근데 이 무신 정권이 나중에 요 최충원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 이제 몽골의 침략이 있게 돼요. 그래서 몽골이 침략했을 때 고려가 대응했던 방식이 처음에 조정을 강화도로 옮겨요. 그러니까는 수도를 옮겼던 얘기죠. 그리고서 30여 년 항전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화해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답 선지에 있죠. 3번이 정답이에요.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뭐 이 시기에 저기 뭐 처인성 전투나 충주성 전투 이런 항쟁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골품제가 운영된 건 신라입니다. 한인 애국단위 조직,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계셨던 김구 선생께서 조직하신 의열 단체예요.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죠. 백두산 정계비,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숙종 때 건립이 됐어요.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되었다. 요거가 이제 그 수능 시험에 나온 건 저는 처음 봤는데,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은 그 1907년에 있었던 정미의병, 거기서 이제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 진공 작전을 했는데, 요거에 대응한 일제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남한 대토벌 작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영조에 이어지기 위한 이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닷새 전에 있었던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선 후기의 왕은 두 분을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영조,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온 정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5번 문제가 정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정조에 대한 쭉 읽다 보시면 뭐 탕평평탕 뭐 이런 장서인도 있고 한데, 이제 정조도 물론 탕평 정책했지만 그 외에 업적이 많아서 전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뭐가 있었냐면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용영, 수원, 화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이게 이제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입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고요. 당백전을 발행한 분은 흥선대원군입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 중 하나죠.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조선의 성종입니다. 쌍송총관부를 회복하였다라는 건 고려의 공민왕.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설치한 거는 원간섭기 들어갈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비각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원릉 신도비가 있는데, 이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가의 능이라고 나왔어요. 자, 조선을 건국한 왕이라는 얘기죠.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 자, 가인물은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계는 이제 함경도 동북면 지역에서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에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장군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떨쳤어요. 이제 뭐 여기도 이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황산 전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위화도 회군이에요.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요동을 정벌하려고 이제 가다가 위화도에서 병력을 돌려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서 정권을 장악한 사건,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별무반을 편성한 거는 이제 그 고려의 윤관, 요 분의 권위에 의해서죠. 윤관 하면 여진족 킬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진족 없애려고 만든 거예요.
대동법 시행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됐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이 성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통리기무아무는 이제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자, 7번 갈게요. 밑줄 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내용은 D-5 컨텐츠에도 있었어요. 한성에서 밀린 급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난 군인들이 변란을 일으켰다지라고 돼 있습니다. 군인들이 변란을 일으켰다 해서 바로 나와야 돼요. 90군인에 대한 차별로 일어났던 군인의 난 바로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별기군이 신식군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부쉈다, 뭐 이렇게 고관을 살해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요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제가 D-5 때는 재물포 조약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D-30 컨텐츠나 아니면 그 전에 뭐 기본 개념 뭐 10분 한국사 이런 데서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같이 말씀드렸어요. 정답이 5번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 조약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안 나왔고, 요번에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나왔네요. 자, 요거는 이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제 조선에 요구를 한 거죠. 야, 우리가 이거 진압해 줬는데 너네도 우리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맺게 된 게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이 장정을 체결한 결과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까지, 계양장 주변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본토 내지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정 체결 이후로 이제 조선의 상인들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상권 수호 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는 뭐 이렇게 호떡이나 이런 음식들,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건데, 이제 그게 이때 체결된 다음에 들어온 음식 중 하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6.3 시위가 전개되었던데요. 6.3 시위는요, 박정희 정부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일본하고 협정을 맺으려고 했어요. 일본하고 협정을 맺어서 이제 무상으로 차관도 받고 뭐 이렇게 그 독립 배상금 이런 걸 이제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죠.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무슨 협정이냐,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그 시위가 바로 이 6.3 시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협정은 맺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독립축하금이라고 돈도 줬고 무상 차관도 지원은 해줬어요. 자, 수선사 결사가 제창되었다. 요거는 이제 고려의 승려 진울, 보조국사 진울 이분께서 이제 수선사 결사 제창하셨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그 국산품 애용하자라고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평양에서 조만식 같은 분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22년에 앞으로 우리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걸 주제로 해서 독립운동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게 국민대표회의였는데, 여기 회의에서 뭐 창조파, 개조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의견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 많은 숫자 분들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한동안 침체기를 걷게 돼요. 그게 이제 국민대표회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본이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고문 정치의 서막을 열고 재정 외교를 감시하더니 이후에 가를 체결해서 외교를 주관하게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외교를 주관했다라고 돼 있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걸로 이제 금방 와닿지가 않으면 쭉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국지사가 뭐 목도하고 비분관계하는 사이에 민영안을 비롯한 신하가 자결하고 최익형과 같은 절의를 지닌 사람이 거병하여 천하가 떠들썩한 중에 일대 큰일이 돌연히 일어나니 즉 이상설 등의 특사 사건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특사 사건이 바로 헤이그 특사를 뜻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가셨는데, 이 헤이그 특사 그러니까 이제 요 가에 대한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자, 을사늑약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외교권이 박탈됐다. 그 다음에 통감 정치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정답이 나와요. 바로 2번입니다. 닷새 전에 말씀드리기를 을사늑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정답의 선지가 통감부, 통감정치 이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의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 역시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에요. 역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을 좀 이제 필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일 협정도 그래서 맺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베트남 파병도 역시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독일에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했던 거. 그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아서 이제 대출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계기. 요거는 이제 거란의 1차 침입과 관련이 있죠. 고려시대 성종 때 서희라는 요 대신께서 거란의 장수 소선영과談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의 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예요. 그 전에 강화도 조약 맺었지만 그때 일본하고 맺을 때는 최애국 대우가 없었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부터 최애국 대우가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자, 북벌론이 대두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요거는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학생 청년 대중이여 걸기하라 광주 학생을 성원하자. 자, 이 말이 나와 있고 걸기하라 걸기하라 탈환하자. 자, 이 자료는 가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울에 유포된 경문으로 일제에 맞서 걸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간회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민족협동전선,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으로 결성된 신간회라는 이 단체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기출문제에서는 본문에 신간의 설명이 나오고 선지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본문에 나온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선지의 정답 있겠습니까? 바로 나오죠. 5번입니다.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했다라는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랑 이게 본문과 선지가 바꿔서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닷새 전의 컨텐츠에서도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도 있고 신한청년당의 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달 전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이런 게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순종의 장례를 기해 일어났다. 요거는 60 만세 운동입니다. 이 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가 결성이 됐는데 자, 이게 순종 장례일이 60 만세 운동이고 3.1 운동은 고종 장례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학생 김주열의 사망으로 격화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됐고 내각 책임제 정부가 수립되죠.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주도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0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자료는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홍보지의 사파래요. 자, 한국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헌병 경찰제를 시기했던 요 시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하던 시기예요. 자, 무단 통치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베스트 20에서는 뺐고 이제 D-30에는 있어요. 이 무단 통치 시기에는 헌병 경찰제 시행됐고 태형 때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생이 칼 차고 수업 들어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령 그러니까 회사 설립 허가 제하고 또 하나가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라는 요게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고요. 자, 삼청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이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원 양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압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삼청교육대랑 언론 탄압이 있었고 요건 이제 좀
국민들을 온화시키는 이제 이런 정책으로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이런 프로스포츠 활성화시킨 거, 그 다음에 그 해외여행이나 교복, 두발을 자유로 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민 변종 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건 이제 잘 아시죠? 공민왕 때입니다. 고려의 공민왕이에요. 임술농민 봉기가 발생한 거는 조선의 철종 때인데 더 중요한 건 세도정치 시기예요. 이때 일어났던 봉기로 크게 두 개가 있죠.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농민 봉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계 아문에서 지계가 발급되었다. 아, 저는 이게 문제로 정답 선지로 나올 줄 알았는데, 광무개혁,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고종이 추진했던 그 광무개혁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11번. 간화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종묘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짐은 홍범 14조를 하늘에 계신 선대왕이 신령께 고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보니까 왕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이용하여 몰래 건축문을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했어요. 자, 두 개가 어느 사건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 홍범 14조의 경우에는 갑오개혁, 이게 정확히 말하면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건 아관 파천이죠. 자, 고종이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가라는 건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관 파천 이전에 있었던 일 중에 이게 있죠. 자기 부인이 일본 놈들한테 이제 살해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을미사변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을미 개혁을 강제적으로 일본의 강압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옆에서 일본 놈들이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안전한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정답은 5번 을미사변이 일어났다입니다. 이 을미사변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일본의 그 무사들에 의해서 시해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남하할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거문도, 이게 지금 전라남도 여수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을 불법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국 국제가 제정된 건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황제 전제 정치, 요거를 이제 명시했던 겁니다. 자, 정묘호란이 발생한 건 이제 병자호란 이전에 있었던 게 정묘호란이죠. 이때 조선은 친명배금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후금, 그러니까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그 후금은 배척한다라는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불만을 가졌던 후금이 정묘호란을 일으켰던 거죠. 삼별초가 봉기하였다. 이거는 고려에서 이제 아까 강화도 천도 말씀드렸는데 항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몽골하고 이제 협정을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개경으로 환도하는 걸 반대했던 부대가 바로 삼별초. 이 부대가 그것 때문에 봉기를 했던 겁니다. 자, 12번.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베델이라는 분이 나와 있어요. 자, 영국 신문 뭐 데일리 크로니컬의 특별 통신원으로 한국에 온 이후 양기탁과 함께 가를 창간하였다. 자, 신문사를 창간한 거예요. 양기탁. 자, 영국인인 그가 발행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는 상대적으로 일제 검열에서 자유로워 의병운동 보도하고 국권 침탈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제가 이제 그 베스트 20, 그러니까 닷새전 그 컨텐츠에서는 시간상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전에는 말씀드렸던 적이 많이 있어요. 이 신문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일제 비판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신문사의 설립자가 영국인이었던 베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열불은 나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권 침탈 비판하는 기사 이런 거 많이 실어서 당시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신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한국사 시험에서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형태는 본문에 국채보상운동이 나오고 선지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 문제도 그거를 반대로 냈어요.
본문에 대한매일신보가 나왔고 선지에 국제부상운동이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부상운동을 지원하였다가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가장 중요한 이제 설명이고, 다른 거 볼게요. 방문국에서 발간되었다. 이거는 이제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한성순보고, 부은하루도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동아일보예요. 1930년. 그때 이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민중 계몽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H 무역 사건을 보도하였다. 이건 이제 뭐 많아요. 이 YH 무역 사건은 그 유신 체제 때,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때 이 YH 무역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요. 서울 중랑구에 있던 가발 공장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자들이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일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이때 유신 정권에서 극심하게 탄압을 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이제 이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던 데가 야당 당사였어요. 아마 신한민주당이었을 거예요. 이 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이제 탄압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이분이 외신을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래도 되겠느냐? 무참히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이거를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 하고 막 이제 외신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 그 총재의 를 국회의원에서부터 제명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하다가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빵빵 쏜 게 12.6 사태입니다. 이 YH 무역 사건이 그러니까 유신 체제의 종말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이제 신문으로 따지자면 독립신문입니다. 자, 13번.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가지역을 지금 잘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이거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이게 국경선이에요. 이쪽이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러시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가가 바로 러시아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지금은 보통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부르는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자, 이 연해주 지역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한인들이 이주해가지고 신안촌, 이게 이제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동희 같은 분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를 수립했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됩니다.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연해주에서 있었던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을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개념이나 10분 한국사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연해주 지역에서 제일 활성화됐던 게 뭐냐면은 권업회예요. 이 권업회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권업회에서 권업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이 권업이 뭐냐면 일하는 거를 권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해주 지역에 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었어요. 모두 다 자기가 할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재형이라는 분이 여기 재벌이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연해주 쪽으로 가면은 이 최재형 선생이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하게 했고 돈을 벌게 했고, 그 돈을 번 것 중에 일부를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연해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담인데, 이 1937년에 이 지역의 한인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했죠. 이 중앙아시아라는 게 지금의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요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도 요때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죠. 다만 이제 그분의 유해는 다시 최근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홍범도 장군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자, 조선형 평사가 결성되었다. 이거는 제가 닷새 전에 강조했는데 형평운동이에요. 백정의 신분해방 운동. 신흥 강습소가 설립됐다. 이거는 세운 거는 신민회에서 세웠어요. 이 신흥 강습소는 요 간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청산리 전투가 전개된 것도 요 간도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윤봉길의 훈커오공원 의거가 일어났다. 이건 이제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14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척화비 나왔습니다. 이 척화비는 흥선 대원군 때 건립이 됐어요. 왜? 서양 놈들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 수교하자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담은 비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척화비가 세워지게 됐던 계기가 병인양요, 신미양요인데, 여기 쭉 읽다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미국의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한 이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한 게 병인 양요,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거는 신미 양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병인 양요, 신미 양요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특히 신미 양요의 원인은 뭐였냐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병인 양요의 원인은 병인 박해예요. 그리고 신미 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고, 이 두 사건 때문에 척하비를 건립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정동행성이 설치된 원인, 요거 원 간섭기 때 설치됐어요. 이 정동행성이라는 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일본 정벌 때문에 세워진 기구인데 일본 정벌은 실패해요. 그렇지만 이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서 원나라가 고려를 내정 간섭하기 위한 기구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공민왕이 없앱니다. 자, 원산 총파업의 전개 과정. 이 원산 총파업은 그 미국의 그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 회사가 원산에 있었어요. 이게 1929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석유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 작업반장한테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다른 노동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총파업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산 총파업은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진 뒤로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한테 지지를 받아요. 심지어 일본 노동자들한테도 지지를 받았던 일입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을 분석한다. 이거는 1920년대 초에 이제 교육학제가 개편이 돼요.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됐던 과정 중에 교육학제가 약간 개편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세운 대학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운동이 바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다만 일제는 이걸 두고 보지 않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게 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서울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죠. 물론 서울대 역사에는 그 경성제국대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서울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3.1 민주 구국선언. 요거는 3.1 운동과는 전혀 달라요. 유신 체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유신 체제를 반대하면서 이제 했던 선언. 이게 3.1 민주 구국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진짜 제가 닷새 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단 하나의 군사 조직이에요. 시험에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군대, 군사 조직이 어디냐면 한국광복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읽어보시면 영국군 요구에 의하여 가에 대한 일부를 인도에 파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이제 한국광복군인데,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렸어요.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다. 그리고 둘째는 그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작전을 수행했다. 그 작전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OSS 그 전략정보국 특수부대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정답 2번이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실제로 이 한국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제 심리방송 이제 하면서 선전문 살포하고, 그 다음에 일본 문서를 번역하고 포로 신문하고 이런 작전을 했다는 거죠.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이제 일본 쪽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이런 작전에 투입이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건 이제 여러 부대가 있겠지만 주공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에요. 그 다음에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했던 부대가 두 개가 있어요.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했던 부대는 조선혁명군으로 영릉가 전투나 흥경성 전투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요거는 이제 그 대한의군부, 그 대한의군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건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나
그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같은 부대가 청산리 전투를 마치고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이 됐다가 간도 참변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시 참변에 의해서 이 독립군들이 많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6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탑골공원의 문을 뜯어내는 장면이래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자, 닷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1930년대. 자, 전쟁을 했던 시기가 1930년대인데 두 가지 키워드 정도로 일단 크게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민족 말살 통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총동원법. 자, 지금 이게 탁골공 문을 왜 뜯어내냐면 이거 쇠를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군수물자를 활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갔어요. 이 일본 놈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제일 많이 나왔던 선지가 뭐냐면 시기 문제로 한국신민서사의 암송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엔 조금 바꿨죠.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창씨 개명 혹은 신사 참배 이것도 같이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비변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이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홍경래의 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습니다. 민중 봉기 중 하나였죠. 13도 창의군을 이끄는 의병장, 정미의병입니다. 이거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이고 서울 진공작전 했어요. 전태일 분신 사건,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전태일 노동자죠. 이 전태일 열사가 이제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셨는데 이러면서 외치셨던 구호가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거였어요. 이때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행동하는 국민 속에 박종철은 부활한다라는 요 제목이 있어요. 박종철 보면 이름이 요 이름 알아야죠. 거기다가 4.13 호원 조치까지 나왔어요. 자, 박종철 학생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4.13 호원 조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민주화 운동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은 박종철 학생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4.13 호원 조치다라고 했죠. 당시의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원 조치는 그 간선제의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열망의 죽음이었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이제 정부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항쟁을 일으켰고 이제 대학생들 시위 과정 중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으면서부터 이 시위가 더 확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6.29 민주화 선언,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죠. 그 개헌된 결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 나왔죠. 4번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국 기무처가 설치된 것은 갑오개혁 때 이제 갑오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치안유지법이 공포된 것은 1920년대 중반이에요.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법이죠.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 정부로 이어집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요건 이제 유신헌법 제도랑 관련이 있어요. 자, 18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요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거의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3당 합당에 대한 건데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이 됐어요. 자, 민주정의당, 이게 여당이죠.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두 야당과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라고. 이제 3당 합당인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 3당 합당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제 이 민주정의당에 이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이제 여기 당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야당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여소야대.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렇게 이제 다른 야당, 제2야당, 제3야당 이래요. 제1야당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이제 김대중 총재가 있던 야당이 제1야당이고 다른 두 야당하고 이제 통합을 한 게 이제 민주자유당 창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여담이지만 이 통일민주당의 당시에 이제 김영삼 총재가 계셨어요. 그리고 3당이 합당된 이후에 요 민주자유당의 당 대표 총재로 역시 김영삼 총재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오게 되고 당선이 돼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다음이 김영삼 정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뭐 그것보다는 답을 찾아야죠. 노태우 정부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사실 이건 닷새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노태우 정부 관련해서는 통일정책, 즉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 하나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 3당 합당을 보고 노태우 정부라는 사실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만약에 이거 노태우 정부인데 라고 알았으면 정답은 바로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같이 했던 일이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조직되었다. 이건 이제 박정희 그 정부가 수립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된 거는 이제 남북 분단이 현실화될 거를 우려해가지고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운요 사건,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죠. 일본이 강화도랑 영종도를 침략했던 일입니다. 자, 1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어제 김규식은 출발에 앞서 이번 북행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나와 김구 선생은, 여기서 나가 이제 김규식 선생이죠. 우리의 손으로서 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데서 남북 협상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김구와 김규식 두 분께서 하셨던 남북 협상. 자, 요거는 제가 닷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컨텐츠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정부 수립이 되기까지 딱 3년 시간 중간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의 분단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고 남북 협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50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요 시기는 언제냐면 그걸 알았으면 연표에서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광복보단 뒤죠. 그 다음에 재헌국회가 바로 50 총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경제대국으로 발전해가는 한국이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뜻밖에도 경제위기에 처했다. 해가 바뀌면서 IMF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경제 상황이 풀려가고 있다는 보도가 만주 땅까지 전해져 왔다. 해외 동포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미화 30달러를 보내오니 반가이 받아주십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IMF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보통 그렇게 하면은 막 무서워할 정도의 그 시대예요. 이게 이제 IMF가 경제 IMF가 이제 그 구제 금융을 우리나라에다가 해줬던 그 시기죠.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경제 위기가 왔고 그래서 IMF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해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경제 위기가 왔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막 기업들 줄줄이 도산하고 막 자살하시는 가장들도 많았고 막 그랬던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은 있어요. 이게 외환 위기의 극복에 대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시장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 위기가 그래도 빨리 극복이 됐습니다. 뭐 당시 외국에서는 뭐 20년, 30년 이상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단 5년 만에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됐죠. 이 98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김대중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IMF 구제 금융을 전부 다 갚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암태도 소작쟁이. 요건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목포 앞바다의 섬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작료를 너무 많이 착취를 해가니까 당시 소작농들이 농사 못 짓겠다라고 파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자, 화폐정리 사업 나왔는데 이 화폐정리 사업은 그 일제 국제 국권 침탈 시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메가타, 그 당시에 재정고문이었죠. 이 사람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돈이었던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실시의 영향이 뭐냐면 당시의 민족 자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거죠.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이건 이제 1908년에 설립됐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된 이후에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 토지 그 조사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막 만들어 놓고 자료 많이 제출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자료 다 제출하지 않은 그 토지들은 다 이 회사 소유로 만들어 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련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행됐던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던 학생들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이 쉬시고 대신에 이제 바로 논술 시험이 이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내일부터 긴장하고 논술 시험 준비하셔야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 강의를 그 예비 수험생들이 듣고 계시다면 내년 수능 시험에 한국사를 대비한 요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사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평소에 공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거 위주로 한다라는 거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